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셨나요? 갑자기 또 이게 태풍 마이삭? 이게 때문에 또 갑자기 원격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개학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좀 봤으면 싶었는데 또 아쉽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잘 보고 계시죠? 원격 수업 잘 하고 계시죠? 1교시부터 해서 4교시까지 수업 잘 들으셨죠? 잠깐만 다시 5교시하고 6교시는 여러분 선생님하고 한국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쌤이 하는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셔야 되고 스킵하지 말아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탬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당부하는 건데 과제가 문제가 아니고 뭐 과제를 하셔야겠지만 과제가 문제가 아니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만약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, 한 번 더 그리고 두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이 원격 수업, 특히나 유튜브로 올리는 수업의 묘미가 될 수 있겠죠. 다만 이제 오늘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라서 영상이 편집 없이 그러니까 NG 없이 간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쌤이 수업하다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뭐 편집 없이 하는 거니까 갑자기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오늘 5, 6교시 수업인데요. 첫 번째 수업 5교시 수업에는 일단 고려시대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조선 전기의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인 6교시 수업에서는 고려가 아니고 조선이 당시에 접하고 있었던 대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각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웬만하면 더 줄일 수 있는 만큼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할게요.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오늘 할 5, 6교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기 시험 문제는 안 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뭐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, 요즘에 한능검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에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수업에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판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고 해당된 과제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수업을 하기 전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. 일단 대표적인 두 세력을 쌤이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. 지난주가 아니죠. 사실은 방학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. 일단 첫 번째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도 나라를 다시 세우고 나라를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급진파 사대부, 그러니까 찰리지죠. 그러니까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사대부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조선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,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의 뒷받침이 될, 무력으로 뒷받침될 이성계가 한 배를 탔다. 그리고 이성계가 왕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학문이 있는데요. 특히나 신진 사대부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성리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부분은 해당 교과서 페이지를 쌤이 클래스팅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또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쫙 줄을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. 칩니다. 이거 길죠? 자, 일단은 조선시대를 공부할 때 조선 초기는 일단 왕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요 조선 초기긴 하지만 전기긴 하지만 요 뒷부분은 사건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분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. 자, 일단 태조. 많이 훅 떨어져가지고. 또 이러면 시간 딜레이 되는데. 여기 저기 번호표를 눌러줄 사람이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첫 번째 나라를 세웠던 걸리네 여기. 그죠? 걸리네. 괜찮나 볼까? 화면이? 괜찮죠? 나라를 세웠던 태조. 빠진 왕들도 있는데 중요한 왕들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죠. 그리고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우리 잘 아는 세종대왕 세종. 그리고 이제 문종도 있고 단종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세조. 그
그 다음에 뭐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예종도 있는데 넘어가고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 이렇게 되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있는 왕들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태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일단 태조 때는 정도전이 정치를 좀 주도했었어요. 챌린지정 기억나시죠? 자, 정도전이 정치를 주도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재상들이 그러니까 신하들이죠. 사대부들이 하는 재상,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, 뭐 장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재상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나중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갈등을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재상 중심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. 자, 여기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도 우리 수도기도 하죠. 서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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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. 미안합니다. 시간이 또 길어졌네요. 자, 쌤의 드림은 쌤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리고 서울 옛날 말로는 한양입니다. 한양으로 천도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. 이 한양은 한반도의 중심일 뿐만 아니고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류가 소통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산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적들의 침략을 방어하기에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태조 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.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. 자, 왕자의 난이 터집니다. 이거 안 나오네. 검은 걸로 할게요. 자,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는 태종 이방원이죠. 이방원이 뭐 말이 되냐? 왕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해야지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부딪혔습니다. 거기다가 태조가 막내 아들을 공이 있는 태종이 아니고 막내 아들을 세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갈등이 돼가지고 이 태종이 왕자 시절 때 이렇게 난이에요. 그래서 정도전이 제거가 되고요. 그리고 나중에 태종의 두 번째 형이었던 정종이 왕이 오르긴 하는데 나중에 또 태종이 왕위에 오릅니다. 자, 그런 사건이 요구에 있기 때문에 요 위에 태종은 왕권 중심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태종 때는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쳤는데요. 왕권 강화. 뭐 교과서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뭐 양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호패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. 그 다음에 당시에 왕족이나 공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사로운 병사들이라고 해서 사병들을 없애버립니다. 자, 양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크기를 막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세금이 얼마나 더 거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양전이라는 것은 땅의 뭐 소유권, 땅의 넓이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국가에서 이미 미리 파악하게 놓는 겁니다.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, 수취할 수 있느냐 이걸 찾는 거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세금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하니까요. 호패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농민들, 뭐 벼슬아치들한테 호패를 만들게 해서 국가적인 인력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호패법이고요. 사병협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녕대군이 첫째이긴 했는데 세자에서 쫓겨나고 셋째 아들이었던 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. 요건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. 이때는 왕권하고 신하의 권력을 비슷하게 가지는 그런 조화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교적 조화로운 정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만들어진 게 뭐 집현전 잘 아시죠? 젊은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집현적이 아니고 자 집현전이고 젊은 학자들 모아서 옛날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문화 그리고 서적들을 연구해서 현재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들이고요. 그 다음에 왕인과 세자들을 교육하는 경연제도라는 것도 집현전을 통해서 맡겼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한글도 이때 편찬이 되죠. 이런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세종의 첫째 아들 문장이 왕에 오르는데요. 짧게 이제 생을 마감하고 죽고 그 아들이었던 단종이 왕에 오르는데 이 단종이 너무 어려서 정치를 하는 바람에 주변에 있었던 재상들이 정치를 장악하게 됩니다. 근데 내심 왕이 되고 싶었던 이 세조 입장에서는 말이 또 안 되는 거예요. 이거 자기 할아버지였던 태종하고 좀 비슷한데요. 그래서 일으키는 사건이 있는데요. 무슨 사건이냐면 이것도 빨간색으로 쓰면 좋은데 개유정난이라고 해서
비슷해요.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자기 조카였던 단종의 왕위까지 빼앗고 왕위에 오릅니다. 그래서 이때는 또 세조는 또 마찬가지예요. 세조는 또 왕권 강화를 합니다. 자기 할아버지랑 좀 비슷해요. 자, 근데 이때 공신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였던 태종은 공신들의 힘을 쫙 빼놔요. 이런 걸 통해서. 그래서 이 공신이에요. 공신의 힘을 쫙 빼놔요. 근데 공신을 우대해요, 이 사람은.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훈구파가 됩니다.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뭐 집현전도 없애고, 그 다음에 경연도 없애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집현전은 뭐 단종 복위 사건이라고 해서 그런 걸 일으켜서 뭐 그걸 빌미를 없애버리고, 경연이라는 것은 감히 왕을 교육하냐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조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예종의 왕이 오르는데 1년 만에 죽고요. 첫 번째 아들이 있었겠죠. 이 첫 번째 아들이 세자였는데 세자 시대 때 죽어버려요.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예종이 되는 건데, 예종도 일찍 죽다 보니까 후사를 이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세자의 아들, 그러니까 손자죠. 그 손자가 왕이 오르는데 성종입니다. 자, 이 성종인데 이 성종이 왕이 오를 때 훈구파가 너무 힘이 센 거예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. 아, 세조 하나 뺐네. 이때 법전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전입니다.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죠. 경국대전. 이 편찬을 시작했습니다. 시작했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. 자, 이 성종 때는 또 자기 할아버지의 아버지,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. 세종 때하고 좀 비슷해요.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교적인 정치 제도를 정비한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성종이라고 이름 붙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제도를 정비한 왕들을 보통 성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래서 일단 제도 정비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때 집현전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걸 대신 살린 홍문관을 만들고요. 홍문관 개설하고,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,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, 정치 조직이었던 다시 한번, 조선의 중앙 정치 조직이었던 3사가 있어요. 그래서 사관원, 사헌부가 있는데 여기에 홍문관도 있습니다. 이 3사라는 것은 언론기관인데요. 여기 일단 말씀드릴게요. CF 표시해서 3사. 이 3사는 언론기관인데 요즘 말하는 신문지 이렇게 방송사 이런 게 아니고 잘잘못을, 그러니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비판하거나 추켜 세워주는, 약간 따지면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. 그래서 잘못한 대신이나 왕이 있을 때 딱 비판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좀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. 견제도 하면서.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, 이 훈구파가 너무 힘이 세지다 보니까 이 성종이 정치를 잘 못하겠는 거야. 자,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갖다 세우냐면 급진파 사대부들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친화들을 했잖아요. 근데 고려의 멸망을 막으려고 했던 온건파들이 있어요. 이 온건파들이 남아 있는데, 이 온건파들을 다 죽인 건 아니겠죠.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방에서 살면서 쭉 이어져요. 이 온건파들이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이때쯤에 사림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. 자, 이 사림들을, 이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을 합니다. 언론기관에. 그러니까 3사에다가요. 이게 등용을 하게 됩니다. 이 사림들하고 이제 누가 싸우게 될까요? 자, 드디어 이때부터는 훈구 vs 사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성종이 훈구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웠던 젊은 사대부들이었던, 지방의 사대부들이었던 사림을 딱 등용하게 되니까, 이 사림이 이 골물이라고 아시죠? 이 공신들이나 이런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개혁을 하려고 하겠어요? 아니면은 좀 더 자기가 가지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겠어요? 유지하려고 하겠죠. 그러니까 부패, 비리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옛날에 고문세족들이 했던 것처럼 농장도 막 세우고 고리대로 해가지고 농민들을 또 노비로 삼고, 옛날에 고문세족 했던 그 비슷한 걸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자, 이거를 똑같이 그 당시에 신진사대부들이 이 사람들의 조상이었던 신진사대부들이 견제하고 비판했던 것처럼 이 살인들이 이 훈구파들을 비판하게 됩니다.
그 훈구파들 입장에서도 불호겠죠. 불호. 뭐 극혐 뭐 이렇겠죠. 이 구도 때문에 생긴 사건들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사실은 이것까지 다 해서 5교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지네요. 그래서 여기까지 5교시를 마치고 6교시에 요 뒤에 사건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담될까 봐요. 자,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런 구도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사화입니다. 자, 그러면 6교시 때 수업에 이어서 이 사화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포일러긴 합니다만 살인들이 권력을 잡거든요. 근데 살인들이 또 나뉘어요. 또 요 얘기를 6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 잘 들어 감사하고요. 6교시 때 뵙도록 할게요. 안녕.